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짝사랑을 하거나 썸을 탈 때 그 여자와 잘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안달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여자와 잘 된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잘 안 돼서 씁쓸하게 소주 한 잔을 기울이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혹은 만화 같은 걸 보면요, 오히려 여자가 더 안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보면 남자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여자가 크게 의미부여를 하며 생각이 많아지며 애간장 타는 모습을 그려요. 저도 그런 현실에서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이야기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어요. 그걸 내 이야기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이 본능적으로 안달날 수밖에 없는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유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들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체 그놈의 여유라는 건 어떻게 갖는 거냐, 어떻게 하면 여유 있는 남자가 되는 거냐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놈의 여유를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랑 바꿔 말해도 될 만큼 같은 결의 이야기인데요. 여유를 가져라,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 말로만 들으면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성에게 깊게 빠져들어 안달나는 마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아주 가끔 이게 처음부터 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학생이신 분은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을 거고요. 직장인이신 분은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감정이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이건 좋지 않다, 네 삶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언을 해준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여성 때문에 안달나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직접 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그리고 자기 삶의 소중함을 직접 깨달아가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그게 잘 되지 않겠지만 여성의 목매다가 안달나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지? 하는 공허함이나 허무함, 상실감 같은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안달나는 감정이 밀려오면 감정의 거품을 걷어내고 감정과 내 삶의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근육과도 같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마음의 훈련을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역시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자를 붙잡고 싶어서 미치도록 안달났던 경험을 해봤어요. 혹시나 그녀가 나와 떨어져 있는 동안 다른 남자의 대시를 받아 만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도 못 자고 밤을 샜던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정신병 걸린 환자와 같이 불안한 상태로 며칠을 보내고 삶이 완전 피폐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자신이, 그리고 제 삶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무게중심을 제 자신에게로 옮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성장통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마냥 힘들었던 경험이 아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연락하는 여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데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납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20, 30대 미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한두 명의 대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모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검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여성이라면 그 수는 4명에서 5명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썸녀의 수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해요. 대한민국 평균에 해당하는 남녀 한 쌍이 썸을 탄다고 가정해볼게요. 남자의 경우에 어쩌다 썸녀가 생긴 거라 연락하는 여자는 썸녀 하나예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결국 마음을 한 여자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2명 이상의 대시를 받고 있는데 다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남자의 감정을 올인하지 않고 기존에 대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거예요. 이 남자는 이런 게 재밌네. 어제 저녁 사준 걔는 이런 게 좋았는데 이 남자는 이런 게 좀 부족하네. 하면서 말이죠.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여자분이 너 아니어도 많아 라는 마인드로 연애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누가 더 여유롭고 누가 더 안달날까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리나님과 장원영님 이렇게 두 분과 동시에 썸을 타고 있다고 되도 않는 상상을 해봅시다. 두 분 다 시간 될 때 커피 한 잔을 하기도 하고 때론 가볍게 술 한 잔을 하며 지내는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게 느껴져요. 유튜브에서 봤던 호감 있는 여자가 하는 행동 탑5에 그 5가지 행동을 모두 다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지 않는 이상 둘 중 누구와 사귀어야 할지 고민을 하겠죠. 거기에 이 두 여신이 썸 타는 다른 남자 없이 오직 여러분과만 썸을 탄다고 가정을 추가해볼게요. 예를 들면 들수록 정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소개팅을 했어요. 이렇게 여신급도 아니고 실제로 여신인 썸녀가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을 나간 건 여러분이 여미새가 아니라 여러분의 절친이 사정하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개팅 자리에 민지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지님과 소개팅을 마쳤는데 민지님도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민지님께 마음을 올인하며 민지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안달라 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저울질하며 고민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혹시나 카리나님, 장원영님, 민지님의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행복한 상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깨시고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와서요. 연애는 일정 부분 누가 더 여유로운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락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 여성이 연락하는 남성의 수보다 많다면 여러분이 더 여유로워지고 상대 여성이 안달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선택권이 생기면 어떠한 기준 없이 몰입하거나 하지 않고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기 위해 상대 여성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하게 돼요. 한 명의 여성에 마음을 올인하고 감정을 쏟아붓고 안달나하면서 자신의 삶을 등한시할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마인드로 여성을 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 도덕적으로 많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두 명을 동시에 사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명과 연락하며 여러 명을 동시에 알아가며 썸을 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결혼정보회사에서 권유하는 방식이에요. 결혼정보회사의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요.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면 조건에 맞는 이성을 특정 횟수만큼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충분히 여러 이성과 연락하며 고민하는 걸 권유해요. 물론 결혼정보회사의 수익구조상 소개팅 횟수를 빠르게 채우고 더 많은 소개팅을 받으라며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요. 그렇게 계속 추가 결제만 유도하고 결혼을 못 시킨다면 그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개팅을 많이 받으며 동시에 여러 명과 연락하는 것이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결혼정보회사는 여러 이성과 동시에 연락하는 것이 서로에게 잘 맞는지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제공하고 나아가선 결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결혼정보회사가 부도덕함을 권유하는 기업인가요? 저는 오히려 출산율과 혼인 비율이 떨어진 요즘 시대에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순기능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여러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더 안달나게 하는 남자를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연애에 대한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많이 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